겨울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늦은 오후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이 낡은 주택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만식. 동네에서는 구두쇠 박씨로 통하는 사채업자였다. 하지만 그 별명과 달리 그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거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만식은 손에 든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첩에는 빌려준 돈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상환 기한 무기한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신경 쓰이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정수. 3년 전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다. 이 친구,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만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수의 어머니가 산다는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좁은 골목 끝, 기와가 군데군데 깨진 낡은 단층 집이 나타났다. 만식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이정수 씨 어머니 집 맞습니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만식은 조금 더 크게 소리쳤다. 이정수 씨 어머니 계십니까? 그때 집안에서 희미하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만식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만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부엌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낡은 플라스틱 대야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물에 작은 손을 담그고 큰 그릇을 애써 씻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얘야. 만식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큰 눈망울이 만식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가득했다. 누구세요? 아, 미안하다. 깜짝 놀랐지? 아저씨는 너희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단다. 어른은 안 계시니?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쪽 작은 방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누워 계세요. 만식은 아이가 가리킨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을 열자 이불 속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방 안은 습기가 차 있었고 낡은 이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불 속에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다. 누구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저는 박만식이라고 합니다. 이정수 씨가 3년 전에 제게 돈을 빌려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 우리 아들이 빌린 돈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수는 작년에 죽었어요. 만식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만식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때 부엌에서 아이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식은 부엌으로 돌아와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큰 냄비를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다. 얘야, 물이 너무 차갑지 않니? 괜찮아요. 저는 이게 익숙해요.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이 배어 있었다. 만식이 아이의 손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멈췄다. 아이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수제 팔찌를 차고 있었다. 가죽끈에 나무 구슬들이 엮여 있고 가운데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만식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팔찌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나비 장식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연이에게 아빠가. 만식의 입술이 떨렸다. 20년 전 그가 딸에게 직접 만들어준 팔찌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 얘야, 이 팔찌는 어디서 난 거니?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이건 엄마가 차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만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이 여기 있었다. 할머니.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만식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한 10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희. 10년 전만 해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 괜찮게 살고 있었다.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생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배가 볼록 나온 젊은 여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인은 초췌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김밥과 우동을 내왔다.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은 거의 매일 순이의 식당에 나타났다. 순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번 밥을 내주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이는 여인에게 물었다. 배가 많이 불렀네요. 출산 준비는 하셨어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사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순이는 그날로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출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병원비도 산후조리도 모두 순이가 챙겼다. 여인은 예쁜 딸을 낳았다. 순이는 아기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보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곳이라도 있어요? 순이의 물음에 여인은 멍하니 아기만 바라보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출산 후 며칠이 지나자 순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단지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팔찌 하나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떤 얼굴도 어떤 목소리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걷고 또 걷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순이는 여인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었다. 의사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다. 함께 살아요. 내 식당 일을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아기를 잘 키워요. 순이는 여인과 아기를 자신의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여인은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의 팔찌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수연은 순이의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서 떨기도 했다. 그래도 딸만큼은 정성껏 돌보았다. 수연이 딸에게 지어준 이름은 민지였다. 순이는 민지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아들 정수도 가끔 식당에 들러 민지를 귀여워했다. 할머니, 우리 민지 정말 예쁘죠? 그래, 우리 민지 천사 같아.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가 3살이 되던 해봄 수연은 평소처럼 식당 일을 마치고 잠깐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이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119 구급대원인데요. 환자분 주머니에 이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119요? 119 대원분이 무슨 일로 저한테 급히 영지병원 응급실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수연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틀 뒤 수연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엄마, 엄마. 3살 민지는 엄마의 침대 옆에서 울부짖었다. 순이는 민지를 꼭 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 민지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엄마처럼 민지를 돌봐줄게. 뺑소니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수연이 떠난 뒤 순이는 민지를 혼자 키우며 식당을 운영했다. 이제 겨우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지만 민지가 5살이 되던 해 아들 정수가 큰 사업을 한다며 순이를 찾아왔다. 엄마, 저 이번에 큰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 엄마 새 식당도 차려드릴게요. 순이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식당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정수의 사업은 1년도 못 가 망했다. 거래처 부도의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빚만 남았다. 결국 식당은 은행에 넘어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정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순이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정수는 지방 공사장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보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벌어서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2,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다시 떠났다. 순이는 그 돈으로 민지와 근근히 생활했다. 그러다 3년 전 정수가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이는 불안했지만 아들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정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정수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왜 이렇게 많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민지한테 맛있는 것 사주시고 엄마도 몸조리 잘하세요.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수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응, 아빠. 민지는 정수를 아빠라고 불렀다. 정수도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다. 잘 있어, 민지야. 정수는 그날 밤 집을 나섰다. 마치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이라도 한 듯 연신 뒤돌아보며 멀어져 갔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수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낙상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안 된다, 정수야.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지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 사고 보상금은 3천만 원이었다. 정수가 남긴 빚을 갚고 나니 2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 순이는 그 돈으로 민지를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정수의 죽음은 순이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로 순이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고혈압과 당뇨까지 생겼다.
할머니 괜찮아? 응, 민지야. 할머니 괜찮아. 순이는 억지로 웃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순이는 정부 보조금과 남은 보상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8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민지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만식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딸 수연이 그렇게 떠돌다가 이 집에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혹시 그 여인의 사진이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순이는 힘겹게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여기 이게 수연 씨 사진이에요.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수연아.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속 여인은 틀림없이 그의 딸이었다.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의 딸.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민지가 놀라서 달려왔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만식은 민지를 꼭 안았다. 너는 내 손녀구나, 내 손녀. 민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다. 만식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수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순이가 놀란 눈으로 만식을 바라보았다. 네. 그럼. 네. 이 아이의 엄마 수연이는 제 딸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만식은 과거를 회상했다. 수연이가 15살이었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밤에 악몽을 꾸거나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려 했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의사는 조현병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다. 만식과 그의 아내는 딸을 정성껏 돌봤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이가 25살이 되던 해 만식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수연아,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싫어. 엄마. 그날 이후로 수연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만식은 딸을 입원시킬까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만식이 눈을 뜨니 수연이가 사라져 있었다.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수연이는 찾을 수 없었다. 수연아, 어디 있니? 수연아. 만식은 몇 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수연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식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딸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선행을 베푼 것도 어쩌면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수연이가 여기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아마 수연이가 저를 민지와 할머니 곁으로 인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식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수연이의 아버지고 민지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10년 동안 수연이를 돌봐주시고 민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와 민지를 돌볼 차례입니다. 만식은 그날로 할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셨다.
정밀 검사 결과 관절염이 심각한 상태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많이 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만식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커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만식은 민지에게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민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곧 와. 할머니 수술하시고 좋아지시면 같이 살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셋이 함께 살 거란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만식은 수연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딸이 건강했을 때 그렇게 맑게 웃던 모습이. 순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병원 로비에서 민지가 달려왔다. 순이는 민지를 꼭 안았다. 우리 민지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 해줬어. 만식은 그동안 민지에게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었다. 민지의 진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제 우리 새 집으로 가자. 만식은 2사람을 위해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두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깨끗한 집이었다.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옆집에 살면서 매일 들릴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제 딸을 돌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 손녀를 키워주셨고요. 저야말로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지의 방을 꾸미던 어느 날 만식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민지야,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만식은 사진첩을 펼쳤다. 이게 내 엄마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엄마가 어렸을 때 모습이지.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민지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엄마 예뻐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예뻤어. 그리고 착했지. 내가 엄마를 꼭 닮았어. 정말요? 정말이야.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 똑같아. 만식은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다. 수연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피아노를 치는 모습, 강아지와 노는 모습. 민지는 하나하나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길에서 다친 동물들을 발견하면 꼭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곤 했어. 와. 그리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특히 꽃 그림을. 할아버지 방에 걸린 그림들 전부 내 엄마가 그린 거란다. 민지는 신기한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도 엄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배우게 해줄게. 엄마가 쓰던 물감도 아직 있거든.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새 집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순이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야, 밥 먹자. 할머니. 민지는 새 학교에도 잘 적응했다.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밝은 성격 덕분에 금방 반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하셨어. 그래? 우리 민지 대단한데?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만식은 매일 저녁 민지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할아버지, 저기 별 좀 봐요. 와, 정말 많이 보이네. 엄마도 저 별들을 봤을까요? 그럼. 내 엄마는 별 구경을 정말 좋아했어. 어릴 때 할아버지 손잡고 자주 밖에 나가서 별을 봤지. 그럼 지금도 엄마가 저 별 중 하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만식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엄마는 항상 민지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느 날 만식은 순이를 모시고 수연이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공동묘지 한편에 수연이가 잠들어 있었다. 수연아, 아빠 왔다. 만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이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다. 수연아, 민지는 잘 크고 있단다.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만식은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백합이었다. 미안하다, 수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어디선가 힘들게 살았을 때 아빠는 너를 찾지 못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머니께서 너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그리고 너는 정말 예쁜 딸을 낳았지. 민지는 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순이가 덧붙였다. 수연아, 걱정 마. 민지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고 계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 수연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가요, 민지가 하교할 시간이에요. 네. 돌아가는 길 만식이 말했다. 할머니, 사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많이 탓했습니다. 수연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수연이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할머니를 만나 따뜻함을 느꼈고 민지를 낳아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수연이의 삶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수연이는 힘들었지만 민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본 어떤 엄마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 딸을 그렇게 봐주셔서. 여름이 왔다. 만식은 민지와 순이를 데리고 바다로 여행을 갔다. 와, 바다다. 민지는 처음 보는 바다에 감탄했다.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들이 울었다. 조심해, 민지야. 순이가 걱정스럽게 외쳤지만 민지는 신나게 파도와 놀았다. 할아버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 간다. 만식도 바지를 걷어 올리고 민지와 함께 물에 들어갔다. 순이는 해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순이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수연이를 처음 만났던 날, 민지가 태어났던 날, 수연이가 떠난 날, 아들을 잃은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따뜻한 가족이 생겼고 안정된 생활이 생겼고 무엇보다 민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조개 주었어. 민지가 달려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다. 예쁘다. 집에 가져가자. 알았어.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해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신선한 생선회와 매운탕이 나왔다. 맛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먹었다. 많이 먹어. 우리 민지 튼튼하게 자라야지. 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산책하는데 민지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민지는 양손으로 만식과 순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식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얼마 후 민지의 9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생일 선물로 뭘 주실 거예요? 그건 비밀이야. 생일 되면 알 수 있어. 만식은 몇 주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생일날 아침 민지가 눈을 뜨자 거실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이젤과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다. 전문가용 화구였다. 와, 내 엄마가 쓰던 것과 같은 거야. 이제 민지도 엄마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오후에는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만식이 초대한 동네 아이들이 몇 명 왔고 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생일 축하해, 민지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민지는 소원을 빌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민지는 새 이젤을 방에 설치했다. 그리고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 위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민지. 그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엄마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잘 그렸네. 만식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이 그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가족 그림이잖아.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어느덧 그 해가 끝나가는 시린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다. 만식은 여전히 가끔 옛날에 하던 일을 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하지만 이제는 민지도 함께 따라다녔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는 왜 돈이 필요하대요? 병원비가 필요하대. 아들이 아파서.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만식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지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어느 날 만식은 민지를 데리고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을 방문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민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너희들 이거 받아. 민지는 준비해온 장난감과 과자를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민지 주위에 모여들었다.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친구들은 가족이 없대요. 그래.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단다. 나는 행운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민지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아버지가 고맙구나.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왔고 민지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지 1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났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만식이 심은 튤립과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다. 할머니, 이 꽃 예쁘지? 그래, 정말 예쁘다. 순이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치료 덕분이었다. 민지야, 우리 텃밭 좀 가꿀까? 텃밭? 응.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이렇게 정성껏 키우면 여름에는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단다. 와, 기대돼요. 민지는 매일 텃밭을 돌보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텃밭으로 달려가 물을 주었다. 할아버지, 싹이 났어요. 그래. 우리 민지가 잘 돌봐줘서 그래. 얼른 크면 좋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만식이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민지야, 이것 봐.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우와, 할아버지 진짜 젊으시네요. 사진 속에는 청년 시절의 만식과 아내, 그리고 어린 수연이가 함께 있었다. 이게 내 할머니야. 돌아가신 할머니. 예쁘시다. 그래.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마음도 예뻤지. 민지는 사진 속 수연이를 가리켰다. 이게 엄마죠? 응. 내 엄마가 5살 때야. 엄마 귀여워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슬픈 이야기도 행복한 이야기도 모두 함께 나눴다. 할아버지, 나중에 우리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커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많이 크고 얼굴은 점점 더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미술학원 수업 열심히 들어. 네. 민지는 미술의 재능을 보여 지역 미술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했다.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 순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만식은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내 인생의 은인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만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가 저와 할머니를 구해주셨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지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울었어요. 순이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민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줘서.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아니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만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 맞아요, 할아버지.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가져왔다. 5년 전 생일날 그렸던 그림이었다. 이 그림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가족 그림이지. 저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위로 하늘에서 수연이가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그날 밤 만식은 홀로 수연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네 딸 정말 잘 크고 있어. 네가 못 본 게 안타깝지만 아빠가 네 몫까지 사랑하며 키울게. 사진 속 수연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고마워. 네가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이끌었어.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만식은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자, 수연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다. 그곳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다. 할아버지,
토마토 다 익었어요. 정말? 가서 봐야겠네. 세 사람은 함께 텃밭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우리 함께 수확하자. 네. 그들은 함께 토마토를 땄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하나 먹어볼까? 네. 민지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와, 맛있어요. 그치?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네. 세 사람은 토마토를 먹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살.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